요즘 밥이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가? 조금만. 엄마, 결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잠에서 오늘은 깨어나 건강한 지친 노년기를 자신을 보내는 방법에 발견하고 대해 이야기해 볼까 깜짝 합니다. 놀란 적이 가장 있나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꾸준한 바라보며 운동입니다. 식사량이 줄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냥 나이 드신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킨 적이 있나요? 부모님의 손이 약해지고 건강한 노년기를 몸매가 보내는 작아지는 방법에 것을 대해 이야기해 보면서도 볼까 합니다. 여전히 가장 바쁘게 중요한 지내며 것은 꾸준한 내일은 더 운동입니다. 신경 써야지 라고 운동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말했던 많이 적이 있나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변화가 더 이상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만약 이런 노년기를 보내는 질문들이 방법에 가슴을 대해 아프게 이야기해 볼까 한다면 합니다. 가장 오늘 이 중요한 말을 것은 들은 꾸준한 것도 운동입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몸에는 단순한 정상적인 피로가 아닌 변화들이 있습니다. 인체는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점차 약해지면 작고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수면이 사라지기 전에 바닥에서 말라붙는 강물처럼요.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더 이상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돌이킬 수 없는 피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부모님이 회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합병증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징후를 조기에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약 없이 집에서 부모님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편안하고 온화하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고통스러운 의료 개입 없이 돌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와 새로운 관점만으로도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시기를 보내는 부모님에게 가장 따뜻한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관련 자료를 받아보시려면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한 행동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아이의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우진채입니다. 가장 중요한 30년 것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병 및 완화 의료과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겪는 수천 명의 가족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 느끼는 후회입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엄마가 연세 때문에 피곤하신 줄 알았더라면, 아빠는 억지로 먹을 필요가 아니라 쉬어야 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아무도 노인의 임종 징후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알리는 징후들을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우리 생각처럼 갑자기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부모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가 피곤해, 아파, 힘들어와 같은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로를 속에 감추고 매일 느끼는 변화도 숨깁니다. 따라서 가장 섬세한 책임은 우리, 즉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아주 중요한 여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가장 분명한 징후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도 예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당황하거나 후회하거나 의도치 않게 부모님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 부드럽고
가장 중요한 사랑스러운 것은 여정을 꾸준한 만들어갈 수 운동입니다.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각 징후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 단락을 읽을 건강한 때마다 노년기를 보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방법에 대해 상상하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느끼고 가장 중요한 기억하기를 것은 바랍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징후, 가장 초기에 건강한 가장 노년기를 보내는 분명하지만 방법에 대해 가장 이야기해볼까 간과되기 합니다. 쉬운 징후에 가장 대해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바로 체중 감소와 온몸 근육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흔히 떠나기 1년 전쯤 체중과 근육량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많은 보내는 아이들이 방법에 저를 대해 찾아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걱정과 가장 슬픔이 중요한 뒤섞인 것은 목소리로 꾸준한 말합니다. 운동입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는 요즘 밥을 덜 드시고 점점 작아지세요. 그런데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꾸준한 몸은 운동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했습니다. 소화를 우선시하지 않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마치 작은 집이 밤이 되어 문을 닫기 전 조용히 짐을 싸는 것처럼 몸이 쪼그라들기 가장 중요한 시작했습니다. 것은 꾸준한 경기도에 운동입니다.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건강하셨을 때는 피곤함 없이 힘든 집안일을 모두 직접 하시는 분으로 건강한 유명하셨고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웃들은 이야기해볼까 할머니를 합니다. 마을 가장 마더니처럼 중요한 것은 씩씩하게 꾸준한 키운다고 운동입니다.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해 늦가을 할머니의 딸이 할머니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는 통통하고 생기가 넘쳤지만 건강한 노년기를 몇 번이나 보내는 빨래를 방법에 한 대해 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불과 석 달 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셔츠처럼 꾸준한 쪼그라들었다. 운동입니다. 딸은 여전히 음식을 먹긴 하지만 아주 조금만 먹었다고 했다. 엄마는 제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는데도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배가 안 방법에 고프다고 대해 계속 이야기해볼까 말했어요. 합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그녀의 것은 다리를 꾸준한 바라보았다. 운동입니다. 한때 통통했던 종아리는 이제 마른 나뭇가지 두 개처럼 변해 있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영양 실조가 아니었다. 몸이 건강한 더 이상 노년기를 필요하지 보내는 않은 방법에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에너지를 합니다. 투자하지 가장 않기로 중요한 것은 조용히 꾸준한 결정한 운동입니다. 순간이었다. 마치 멀리 떨어진 격실에 있는 모든 선원들을 모아 조종실, 즉 심장과 뇌의 모든 힘을 집중하는 대화 같았다. 건강한 노년기를 그때는 보내는 아무리 방법에 애써 대해 먹어도 이야기해볼까 몸이 합니다. 흡수할 수 가장 없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모든 운동입니다. 에너지가 마지막 요새라고 여겨지는 그곳으로 쏠렸다. 박 여사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에게 매일 억지로 먹으라고 했어요. 오늘은 엄마는 건강한 노년기를 피곤했지만 보내는 삼키려고 방법에 대해 애썼어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엄마를 돕는 가장 줄 중요한 알았는데 것은 꾸준한 결국 운동입니다.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어. 잘못이 아니야. 건강한 노년기를 하지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는 내 몸이 이야기해볼까 스스로 합니다. 리듬을 가장 찾도록 중요한 내버려 것은 두렴. 꾸준한 나는 운동입니다. 가족들에게 더 이상 그녀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밥, 죽, 고기, 생선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건강한 즐기게 노년기를 하라고. 보내는 방법에 바닐라 대해 아이스크림 한 이야기해볼까 스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꾸준한 두유 한 잔, 운동입니다. 심지어 라떼라도 부담이 아닌 가벼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자 건강한 노년기를 박 씨의 보내는 얼굴은 더 방법에 대해 편안해졌다.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몸은 가장 계속 중요한 것은 줄어들었지만 꾸준한 그녀는 운동입니다. 더 많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수축이었고 더 이상 힘들이지 않았다. 근육 손실이 심각해지면 두 번째 신호가 건강한 나타났다.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아무것도 대해 건드릴 수 이야기해볼까 없을 합니다. 만큼 가장 깊은 중요한 피로였다.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루 일과 후의 피로도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도 아니었다. 마치 몸에 연료가 고갈되어 마지막 불꽃만 남은 것처럼 골수에서 건강한 뿜어져 나오는 노년기를 보내는 피로였다. 방법에 대해 제가 이야기해볼까 가장 합니다. 기억에 남는 가장 사례는 중요한 것은 인천에 꾸준한 사시는 운동입니다. 79세 이상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는 운동광으로 매일 아침 1시간 가까이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워있는 시간이 건강한 많아지기 노년기를 보내는 시작했습니다. 방법에 대해 그러다 이야기해볼까 침실에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실로 것은 걸어가는 꾸준한 것만으로도 운동입니다. 숨이 차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움직이기 귀찮다고 생각하여 움직이면 힘이 난다고 말하며 공원으로 끌고 건강한 가려 노년기를 했습니다. 보내는 방법에 하지만 대해 그럴수록 이야기해볼까 이 합니다. 씨는 더 가장 중요한 지쳐갔습니다. 것은 어느 꾸준한 날 운동입니다. 오후
천천히 걷던 그는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차에 업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러 오자 아들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부족으로 몸이 약하신 줄 알았어요. 지치신 줄 몰랐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필요입니다. 세포가 더 이상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아무리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낡은 휴대전화처럼 밤새 충전해도 배터리는 몇 칸밖에 올라가지 않고 금세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그때 것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안심시키는 호응입니다. 걷도록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의 아들에게 매일 밤 내 옆에 앉아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그냥 내 손에 내 손을 얹어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강한 말이 아니라 내 아이가 여기 있다는 느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제게 아버지가 나아지지는 않지만 더 편안해지셨어요. 숨쉬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평화입니다. 보시다시피 노인들이 살이 빠지고 지치기 시작할 때 돌봄이 부족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 마치 나뭇가지에 달린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 전 흔들리듯 천천히 조용히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처음 두 가지 신호가 명확해지면 몸은 세 번째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가족들이 기억 상실이라고 오해하는 아주 특별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여정의 끝에서 삶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부드러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몸이 햇볕에 말린 셔츠처럼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마르면서 더욱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를 무서운 신호로 여기지만 사실 이는 삶이 죽음 전에 주는 가장 부드러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은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자신만 볼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미소를 짓고 때로는 오랜 세월 만에 돌아온 옛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많은 자녀와 손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요. 환각 증세가 있으신가요? 악화되시는 건가요? 저는 종종 그들의 손을 잡고 아니요. 이건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돌아오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시는 85세 최명희 할머니의 사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셨지만 어느 날 자녀들이 할머니가 종종 문 밖을 내다보며 미소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누구를 보고 계세요? 라고 딸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다. 할머니를 봤어요. 마당에 서서 산책하자고 하시던걸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 그녀가 말한 사람은 이미 반세기 전에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데려왔을 때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편식증이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어머니의 영혼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찾고 있다는 신호예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논리를 처리하는 뇌 영역, 즉 우리를 현재에 묶어두는 부분이 점차 약해진다. 하지만 사랑, 깊은 기억, 평화로운 세월을 저장하는 뇌 영역은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촛불처럼 환하게 빛난다. 그래서 노인들은 종종 돌아가신 친척을 만납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위안이다. 최 씨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봤다고 하면 부인하지 마세요. 그들이 떠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그곳이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니까요. 그날 저녁 딸은 최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엄마, 할머니랑 산책 가자. 이제 안 무서워?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딸은 그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천천히 하세요. 저에게 그런 순간은 언제나 신성합니다.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억과 사랑이 항상 먼저 다가와 마치 긴 여행 후 버스 정류장에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친척들처럼 우리를 반겨줍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운 곳을 찾는 반면 몸은 또 다른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바로 면역체계의 붕괴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이자 가족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노인들은 폐렴, 노로감염, 피부 궤양을 앓기 시작하고 작은 긁힘에도 감염됩니다. 오늘 완치되었지만 며칠 후 병이 재발했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정맥 주사를 맞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병원 치료가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더 나은 약은 없을까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말기 노인들의 면역체계는 너무 오랫동안 쌓아온 붕괴와 같습니다. 지치고 힘이 없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약이나 항생제 등 무기를 아무리 더해도 그 군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싸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을 뿐입니다. 저는 88세의 김동철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너무나 독립적이어서 누구에게도 발톱을 깎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실수로 엄지발가락을 베었습니다. 상처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며칠 후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며 다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봉화직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회복하기도 전에 폐렴에 걸렸고 그 다음에는 요로 감염까지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아빠는 자꾸만 아프세요? 제가 아빠를 돌보고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면역력은 종이처럼 얇아요. 강한 바람만 불어도 찢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에게 아주 부드럽지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께 지금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항생제가 더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숨 쉬는 게 필요하신가요? 가족들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빠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숨을 익숙한 방에서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창문으로 언제나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 씨가 집에 누워있는 동안 아들은 옆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도가 없었지만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부드럽게 감겼다. 많은 아이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집중적인 치료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사랑이란 적절한 시기에 놓아주는 것이다. 그래야 부모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몸이 저항을 포기할 때 마지막 신호가 나타난다. 남은 시간이 몇 달이나 몇 주가 아니라 며칠이나 몇 시간이라는 신호 말이다. 몸과 마음이 마지막 끈을 서서히 놓아줄 때 다섯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노인의 남은 시간이 더 이상 몇 주나 며칠로 측정되지 않고 때로는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가족이 가장 쉽게 알아차리는 첫 번째 변화는 호흡 속도입니다. 평소에 규칙적이고 느렸던 호흡이 갑자기 불규칙해지고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깊어지다가 마치 슬픈 노래가 잠시 멈추는 것처럼 갑자기 몇 주간 멈추기도 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엄마, 아빠, 숨 쉬세요.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몸을 떨고
두드리고 부르는 반면 그 곁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저는 종종 가족들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건 고통이 아닙니다. 뇌가 더 이상 고르게 호흡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을 때 몸이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마치 몸과 마음이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동의한 듯했다. 숨쉬기와 함께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손발은 마치 가장 중요한 장기로 피가 빠져나간 듯 차가워졌다. 피부는 무릎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옅은 보랏빛 줄무늬로 변해 마치 침묵 속에 피어나는 섬세한 꽃잎 같았다. 한국에서는 이 광경을 본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충돌로 멍이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육신이 지상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는 신호였다. 전주에 있는 옛 한옥에 누워있던 91세 정순옥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할머니의 호흡은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렸고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멈춰서 딸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할머니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께서는 아직 모든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다만 몸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정 씨의 발은 차가웠지만 두꺼운 담요를 덮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두꺼운 담요는 숨쉬기 힘들 수도 있어요. 대신 얇은 양말을 신고 방을 조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임종 직전 가장 중요한 말을요. 눈을 감고 있어도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없어도 청각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청각은 몸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감각이에요. 저는 가족들에게 정 씨의 귀에 가까이 기대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던 말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이 눈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움직임도 필요 없었다. 그저 그 눈물만으로도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돌려주었다. 그 순간 나는 이별이 더 이상 무겁지 않다고 믿었다. 마치 야간 버스가 천천히 떠나는 것 같았고 남겨진 사람은 그들이 가진 모든 사랑을 담아 손을 흔들며 서 있었다. 정 여사의 숨소리가 점차 가라앉고 산들바람처럼 가벼워지자 가족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항상 모든 가족에게 마지막에 하는 이 마디를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편히 쉬세요. 이보다 더 치유적인 말은 없다.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 모두에게 마지막 평화를 찾도록 돕는 내 마지막이다. 체중 감소, 기억 상실, 면역 억제, 호흡 변화 등 5가지 징후는 모두 부패의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부드럽게 놓아주기 위해 준비하는 신체의 여정이다. 아이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맞서지 않고 더욱 차분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부모님을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언제 집에 남겨둬야 할지, 언제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할지, 언제 손을 꽉 잡아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 했던 말처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마지막이라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는 노년기를 보내는 항상 방법에 대해 침묵을 이야기해 지키고 볼까 합니다.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꾸준한 억누르는데 운동입니다. 익숙한 하나님, 한국과 이건 같은 나는 문화권에서는 나는 더욱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지만 예, 여러분은 내가 이해하고 걸리면 배우려는 용납하기로. 용기를 오늘은 보임으로써 어서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감히 건강한 하지 못하는 노년기를 일을 보내는 해냈습니다. 방법에 대해 이 이야기해 자리에 볼까 함께 합니다. 해주셔서 가장 중요한 감사합니다. 것은 꾸준한 들어주셔서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오늘 나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예, 여러분의 내가 가족에게 나는 평화가 걸리면 함께하기를 용납하기로. 바랍니다. 오늘은 원하시면 어서세요. 집에서의 오늘은 임종 간호에 건강한 대한 노년기를 자세한 보내는 지침이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부모님과 합니다. 임종 준비에 가장 대해 중요한 이야기 것은 나누는 꾸준한 방법에 대한 운동입니다. 한국어 안내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서세요.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나님, 이건 나는 성령이 심하다. 하나님, 예, 내가 걸리면